이렇게 위치를 변환해 줄 수도 있고, 줌인 상태에서 자, 지금 그 웹상으로 데이터가 압축되어 있는 이미지 데이터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시스템 언론,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PC 상태에서 데이터를 뿌려주는 것이 아니고 서버에서 이 압축된 이미지를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위치 설정을 해주면은 그 이미지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지구의 틀은 공간 해상력이 1km인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은 디지털 글로브라고 해서 디지털 글로브사에서 만든 퀵버드 위성이 찍은 0.6m 해상력을 가진 데이터가 이렇게 요 촬영된 범위 내에서 지금 중첩이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조금 더 스케일이 다르죠? 한번 다시 줌인해 볼까요? 이렇게 줌인을 해보면은 오른쪽의 이미지하고 왼쪽의 이미지에 이렇게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계가 나타나는 부분 중에 왼쪽의 이미지 쪽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랜셋 30m 공간 해상력을 갖는 랜셋 데이터로 구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0.6m의 퀵보드 데이터예요. 그래서 퀵보드 지역을 다시 또 줌인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단독 가옥이 이렇게 한 채 한 채 어느 정도의 공간 스케일로 위치하고 있는지 그 위치들도 볼 수 있고, 주변에 이제 도로라든지 도시의 어떤 형태 또는 중요한 차량의 뭐 대수라든지 도로의 분포,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상에 구글 어스 프로그램이 떠 있나요? 예, 떠 있는 사람들은 각자가 지금 보이는 지역은 서울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만약에 서울시 강남구다. 그럼 강남구 지역을 찾아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줌인해서 자기 지역이 뭐 어디쯤 있는지 그 위치를 나타내고, 또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뭐 식당 지역이라든지 뭐 국가적 경계라든지 건물이라든가 하는 이런 벡터 파일들이 서로 속성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색해보는 그런 내용들을 한 5분간 실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간중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중에 장소와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위성 영상을 가지고 추출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GIS 툴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그 속성 정보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상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우스를 가지고 우리 집이 어디쯤 있다, 아니면 내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한번 자세히 보자 하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재밌는 거는 이렇게 줌 아웃을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가볼 수 없는 지역, 어디죠? 북한이죠. 그래서 북한과 같은 이렇게 비접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장 초창기의 목적은 바로 이런 비접근 지역,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직접 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 수 없는 지역의 군사시설이라든지 뭐 도시시설들을 탐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얼마 전에 그 개성공단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생산물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을 지금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왼쪽에 5m에서 30m 레졸루션을 갖는 데이터들과 그다음에 0.6m의 레졸루션을 갖는 퀵보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지역은 개성 지역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이제 선주교라든지 뭐 개성의 여러 가지 문화 역사적 유적지가 있는데 그러한 문화 역사적 유적지를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이미지를 보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위치에 마우스로 움직이게 되면 밑에 보는 바와 같이 포인터, 그래서 마우스가 가리키고 있는 지점에 경도와 위도 좌표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좌표를 통해서 현재 그 위치하고 있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또는 뭐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목적의 대상을 구체적인 그 위치 정확도를 갖는 좌표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남한의 서울 또는 북한의 개성, 또 줌 아웃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 가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다른 전 세계의 도시들을 이렇게 찾아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집트의 카이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라미드라고 이제 그 속성 자료가 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주변에 다른 공간 해상력을 가진 데이터하고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고해상도의 위성이 지나가는 즉 촬영된 범위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촬영된 범위에 대한 주요 도시명들이 텍스트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마우스를 센터에다 갖다 놓고 다시 줌인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이집트의 이 강이 이름이 혹시 어떤 강인지 아는 사람? 나일강,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 어떤 도시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위성 자료는 내가 보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느냐면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가보기 어려운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그런 북한 지역이든 또는 거리상으로 매우 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든 이렇게 위성 자료를 통해서 촬영된 데이터를 웹 서비스를 통해서 검색함으로써 그 지역의 뭐 건물 가옥에 대한 문화적인 역사적 배경이나 형태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고 또 같이 연구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쓸 수 있고요. 또 다양한 문화적 유산이라든지 지금 보는 것처럼 나일강의 그 범람 지역에서 이렇게 충적토라고 하는데 범람 지역에 아주 기름진 토양이 형성이 되고 그 토양이 형성된 지역에 다양한 이제 식물 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물들이 뭐 어떤 종류의 작물이 여기에 재배되고 있는지 또 그 작물들은 얼마만큼의 양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지 어느 시점에 가장 활발하게 재배가 되고 있는지 하는 등등을 관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해상도 또는 그 다양한 분간의 해상력을 가진 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식량 생산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특히 최근에 북한과 같은 경우 95년도 대홍수 이후에 식량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뭐 기근이 일어나거나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황이 됐는데 과연 그러한 상황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심각하게 발생했는지 등등을 이와 같은 고해상도 자료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소개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프로그램을 나눠 주었기 때문에 각자가 지금